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 우리 친구들의 사연을 오늘도 선생님은 열심히 읽어가면서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들어봐줘. 오늘은 김경혜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의 강의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항상 힘들 때 소통왕 유쌤이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흐뭇하다. 너무 예쁜데? 선생님, 제 이름은 경혜인데요. 아마 아실 것 같네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모두 다 잘했는데 중학교가 되니까 성적이 안 오를 것 같아 걱정이에요. 열심히는 하지만 항상 그 걱정을 마음에 안고 삽니다. 유쌤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꼭 유쌤 연구소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도 잘해야 하니까 유쌤 강의 잘 듣고 있을게요. 선생님이 꼭 응원해 주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러셨어요. 일단 나도 사랑해. 근데 전 시간에도 우리가 나왔던 고민인데 중학교 되니까 성적 안 오를 것 같아 걱정. 전 시간 거 봤지? 걱정할 필요 없어. 열심히 하면 돼. 응원은 당연히 하지. 우리 경혜 선생님이 잘 알고 있고 이름도 예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경혜 분명히 잘할 거야. 그러니까 힘내서 열심히 하면 되고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유쌤 연구소에 취직하고 싶다. 어떻게 나 이거 여기 새겨놓으면 돼? 나 이거 각서라도 어떻게 받을까? 우리 연구소에 들어오고 싶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 그런데 국어팀, 영상팀이 있습니다. 국어팀은 국어 전공자만 지원 가능하고요. 영상팀은 영상을 아주 잘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깨알 구직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언제 선생님 대학 가고 나서도 나중에 이렇게 또 놀러 와도 되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 대학 가고 이렇게 직장 취직해서 선생님 저 고기 좀 사주세요 뭐 이러면서 오는 애들 있거든. 그때까지 연락하면 좋겠다. 경혜 힘내. 화이팅!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익명을 요청했어요. 유쌤, 제 고민이요. 저는 예비중 여학생이고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그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저희 반은 워낙 활발한 친구들이 많아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잘 놀거든요. 이렇게 썼어. 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27명 정도 되는 저희 반에는 4커플이나 있답니다. 친구들도 좋아하는 친구의 친구들도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걸 아는데 그 친구는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언제 고백한다 고민하고 있는데 중학교 배정이 다른 쪽으로 된 거예요. 정말 이번 방학이 아니었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고백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쌤 이러고 올렸어. 이 친구 고민 올린 게 2월 29일이거든. 어떻게 고백했어 그 사이에? 지금 2달이 넘었는데 고백은 했니? 4커플이나 된다고? 지금 다 깨졌지? 이거 놀린 것 같은데 많이 헤어지던데. 초등학교 때 사귄 친구 많이 헤어지던데.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친구가 있거든. 좋아하던 친구가 있는데 막 쟤랑 사귀어야지 게 아니라 쟤 좀 멋진데? 약간 이 정도였거든. 선생님은 누구를 막 너무 좋아해 막 나 너랑 사귈래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빠지지 않아가지고 그러진 않는데 쟤 좀 멋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사귀어본 적은 없어. 우리 초등학교 때 사귀어본 적 중학교 때 없는데 글쎄 꼭 사귀어야 하나? 학교 배정도 달라졌다면서 더 멋진 애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또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남사친, 여사친 이런 관계가 내가 볼 때 더 오래 가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학 가고도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성인 되고도 이제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됐는데도 제가 여전히 좋다. 그럼 그때 사겨. 뭐 어때? 지금 꼭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 지금은 일단 봐. 그 아이의 가능성, 그 아이의 멋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도 아름답지 않을까? 선생님의 생각이야. 잘 판단하길 바랄게. 세 번째 친구는 강나윤 친구인데
선생님, 제 고민이요. 곧 있으면 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옛날부터 중1 생일 때 친구들과 에버랜드 가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에버랜드는커녕 생일 파티도 못하고 가족끼리 여행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제 생일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축하하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 제 이름 불러주세요. 강나윤. 불렀다, 나윤아. 선생님, 나윤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나윤이가 생일이 3월 15일이잖아. 어떻게 알았냐고? 선생님 모르는 게 어딨어. 다 알지. 근데 나윤이 생일이 지났잖아, 지금. 어떻게 생일 잘 보냈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생일 파티도 못하고 굉장히 서운했겠다. 근데 요즘에 생일인 친구들 다 그럴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고 나중에 기회 돼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에버랜드 이번 기회에 못 갔지만 나중에 또 시험 끝나고 가는 에버랜드가 제일 재밌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에버랜드 한번 딱 놀러 가는 걸로. 알았지? 나윤아, 늦었지만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나윤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선생님이 정말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그 다음 친구는 변지원 친구였는데 저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학원 문제인데요. 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공부를 할 때 시간 낭비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저는 2시간 이상이 걸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행동이 조금 느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잡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걸 안 하기 위해 하루 공부 스케줄도 세워보고 여러 사람에게 조언도 구해봤지만 정말 안 고쳐져요. 이건 역시 저의 의지 때문이겠죠? 공부할 때 잡생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유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만약 없다면 최소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런 고민 되게 많을 것 같아.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이제 느린 성향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잡생각 때문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 명상 같은 것도 도움이 되거든. 명상. 그러니까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머리를 확 비우는 거야. 그 연습도 필요해. 그럴 때 잡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요건 의지 부분이 조금 필요해.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잡생각이 들 때 그 횟수를 내가 적어. 예를 들면 내가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잡생각이 들어. 한 번, 수학 문제 또 두 번, 세 번. 나중에 까맣게 내가 들어있는 그 잡생각들을 거기다 한번 봐봐. 횟수를 표시해 놓은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랄걸?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나? 이걸 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해봐야겠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게 백색 소음이라고 하거든. 요즘에 ASMR 때문에 되게 많잖아, 그런 거. 그래서 백색 소음을 좀 틀어놓고 공부해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잡생각을 자꾸 한다면 그 잡생각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것도 좋아. 예를 들면 뭐 내가 드는 잡생각의 원인이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 오빠 때문인지 아니면 동생 때문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공부에 임하는 것도 필요해. 알았지? 잡생각을 없앤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좀 고민해봐. 알았지? 힘내! 화이팅! 자, 그 다음 친구는 익명을 요청했어요. 성만 얘기할까? 민땡땡 친구인데, 선생님, 저는 이제 중2가 되고 학교에서는 방송부에 속해 있는 학생인데요. 내년에 저희 방송부에서 1학년 학생들을 뽑아요. 아직 못 뽑았겠다. 근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성격이 좀 활발하고 그러긴 한데 후배들한테는 어떻게 대해야지 어색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사연 뽑히면 이거 익명이 보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만 얘기할까? 민땡땡. 방송부구나. 선생님도 방송부여가지고 이런 고민 했었던 것 같아. 일단 1학년 때는 이제 선배들의 따스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잘 보내다가 2학년이 되면 이제 후배가 생기잖아. 후배가 생기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거야. 아, 내가 저 선배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나는 어떤 선배가 되어야 인기가 많을까? 이런 생각도 들 거야, 아마. 근데 일단 내가 해보니까 민땡땡 친구가 선배들을 보면서 저 선배 멋져, 저 선배는 별로야 했던 그런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관점대로 하면 돼. 예를 들면 저 선배 말이 너무 많아.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해. 또는 저 선배는 나한테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민땡땡 친구가 싫었던 거 좋았던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피해서 안 하면 되고 하면 돼. 그래서 싫었던 건 안 하면 되고 좋았던 건 하면 돼. 그리고 1학년 후배들한테 친절한 게 되게 좋은데 이 친절은 조금 너무 넘치는 경우에는 되게 쓸데없는 친절의 경우는 상대가 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친절이 아니라 좀 오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 라고 많이 웃어주는 게 좋고, 그럴 때 물어보면 아주 잘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돼. 그러면 와, 저 선배 멋지다, 저 선배 좋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떡볶이 한번 사. 그러면 좋은 선배가 또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직 계약 안 해서 후배들 안 생겼을 텐데 나중에 생기면 그렇게 해봐. 알았지? 자, 그 다음 친구는 이희섭 친구였어. 전 쌤 강의를 1년 동안 듣고 있는 예비 중 2학년이에요. 이번에 중2 반편성이 나왔는데 제가 되고 싶었던 친구들 중 3명 정도가 같이 됐어요. 근데 저랑 가장 되고 싶었던 친구는 또 다른 반이 됐어요. 그래도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 되니까 하면서 서로 응원을 해줬어요. 그 친구는 올해 1월에 엠베스트를 할 계획을 세웠고 제가 설득해서 엠베스트를 2월 초에 시작했어요. 수학 강의와 과학 강의 쌤 추천해주고 유쌤도 추천해줬어요. 그렇게 지금 유쌤 강의를 듣고 있을 거예요.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와우! 희섭아. 친구 이름이 뭐야? 친구 이름도 얘기해주지. 내가 같이 불렀을 텐데. 지금 이걸 듣고 있는, 혹시 이걸 듣고 있는 희섭이 친구가 있다면 댓글 달아줘. 알았지? 선생님이 예뻐해줄게. 우리 희섭이가 2학년 되면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랑 다른 반이 돼서 서운했겠구나. 선생님도 중1 때 진짜 친했던 친구가 있거든? 근데 중2 때, 중3 때 같은 반이 안 된 거야. 심지어 고등학교도 다른 학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중1 때만 정말 친했고 다른 학년 때는 그렇게 더 가까이서 못 만나니까 조금 마음이 그랬거든. 그런데 정말 친하다면 어차피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그 친한 친구와 자주는 못해도 가끔 연락을 하거든. 그 친구는 또 지금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어. 그래서 만날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는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마음속에 친구로 남을 수도 있고 커서도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다. 둘의 우정 선생님이 끝까지 응원할게. 알았지? 한 친구만 더 하고 갈게. 박지현 친구였는데 예비 중 2학생입니다. 중학교 앞두고 첫 시험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1학년 때 시험을 안 봤구나. 전 하루에 폰을 1시간밖에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토요일까지 계획한 걸 다 못하면 일주일, 일요일은 2주일 동안 폰을 못 써요. 당연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제 맘대로 짜지 못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만족하며 살았어요. 이게 몇 년째 패턴이어서. 근데 계획한 양이 제가 하기엔 너무 벅찬 양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밤은 새요. 제가 중간중간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밤을 새면 몸도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엄마는 이제는 밤을 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공부할 땐 집중도 안 되고 공부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유쌤이 위로해주시고 유쌤이 학창시절에 집중력을 찾았던 방법 듣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큰 고민이어서 누구랑 말하지 못했는데 이런 이벤트를 열어주신 유쌤 감사해요. 이벤트가 아니고 코너. 자, 우리 박지연 친구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구나. 우리 지연이가 댓글로 막 이렇게 선생님하고 소통할 땐 이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큰 목표 양을 이렇게 세워주시나 봐.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또 그거를 못 지킬 만큼의 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공부가 점점 싫어지고 이게 좀 문제야. 이건 좀 문제인데 엄마한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집중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다. 공부 양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터놓고 부모님께 이러다 보니까 공부에 점점 흥미를 잃어갈까 봐 걱정이 된다. 지금도 좀 공부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이렇게 통하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때는 지켜서 노력하는 수밖에. 근데 약간 좀 빈틈이 보이는 것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럴 때 집중력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중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집중력을 좀 찾아서 하면 좋겠고, 어머니께서 가지시는 그만큼의 양은 분명히 지연이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만큼의 양이 너무나 버겁다면, 밤을 새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그냥 못 지켜. 그래서 엄마 내가 이렇게 3주 정도 해보니까, 근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해. 3주 정도 해보니까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 풀 시간도 너무 없고 내가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양을 조금 조절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일부러 안 지키라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야 돼. 근데 너무 버거운 양이라서 이건 정말 나한테 너무 안 맞다 할 때는 조금 너무 밤을 새면서까지 하는 건 좀 반대야. 그렇게 해서 한 공부는 머리에 남지도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조금 엄마와 조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알았지? 힘내, 지연아. 선생님이 응원 많이 할게. 알았지? 오늘은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다 해결해줬으면 좋겠지만 다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야. 알 거야,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근데 다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그냥 선생님이 읽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왜 내 사연 안 나오나 해가지고 되게 실망한다는 식으로 댓글을 막 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땐 선생님도 너무 속상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신청한 친구들 순서대로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거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먼저 신청한 친구들께 먼저 방송에 나가는 거야. 나중에 뒤늦게 신청한 친구들은 뒤늦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 내가 또 뒤에 있는 친구들 거 먼저 하고 앞에 친구들 걸 뒤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내 순서가 아직 안 됐구나 하면서 그냥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다른 친구들 걸 나누면서 그냥 내 마음에 약간의 힐링이 되라고 하는 거지, 이걸 꼭 사연이 빨리 소개돼서 뭐 빨리 선물을 받고, 이게 목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알았지? 그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